트랙 이용 수칙 첫 번째, 다른 러너들의 진로를 막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트랙에서 추월할 때 바깥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추월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충돌 예방을 위해 갑자기 멈추지 않고 멈추고 싶으시면 바깥쪽으로 나가서 안전하게 멈추셔야 됩니다. 네 번째, 추월 시 다른 러너가 놀라지 않게 인사하거나 응원해 주세요. 다섯 번째, 이어폰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다른 러너의 신호를 듣지 못해서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트랙 훈련 팁 첫 번째, 인터벌 훈련 시에 조원들과 돌아가면서 선두를 리딩하면서 훈련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트랙에서는 수동 랩타임을 이용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페이스를 조정하면서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팀원들과 소통을 통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게 소통하면서 훈련을 진행해 주세요. 네 번째,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딱 3번만 참고 달려보세요. 다섯 번째, 통증이나 부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보강 운동과 휴식을 진행해 주세요. 네, 카본 플레이트화는 경기용으로 나온 신발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발 주머니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신발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카본 플레이트 신발을 신을 필요는 없고, 훈련할 때는 카본 플레이트가 아닌 신발을 신으셔도 무방하고, 사실 경기용으로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훈련용과 경기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신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트랙 인터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터벌인 1km 인터벌을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1km를 질주하고 400m를 천천히 회복하는 조깅으로 이루어진 인터벌 구성입니다. 1km 질주 그리고 회복 조깅 400m 5번을 반복하는 5개의 인터벌 트레이닝 구성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자면 1km를 5번 반복하는 거는 총 5km를 달리게 되는 건데, 나눠서 달리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한 번에 5km를 달리면 내가 4점 구간에서 이제 버티고 그리고 다시 4점 구간에서 떨어지는 구간을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하지만, 5km를 1km로 나눠서 5번을 달리게 되면 1km당 한 번씩 4점 구간과 회복하는 구간, 그리고 다시 4점 하는 구간, 회복하는 구간을 반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가 4점 구간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4점이라는 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구간을 4점 또는 데드포인트라고 말하게 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내가 데드포인트 구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고, 내가 데드포인트 구간에서부터 얼마나 휴식을 잘 할 수 있는지 훈련을 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km 페이스 구간은 어떻게 조정하냐면, 내가 원하는 레이스 페이스를 기준으로 평균 페이스를 나눠서 뛰게 됩니다. 예를 들면 50분을 목표로 달리시는 분들은 1km당 5분 페이스로 러닝하시고 휴식, 그리고 다시 5분 페이스로 달려주시면 됩니다. 네, 크로스컨트리 훈련의 경우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2가지만 꼽아보자면, 일단 여름철에는 그늘진 곳에서 러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트랙이나 일반 공원 같은 곳보다 그늘진 곳에서 러닝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여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악지형, 그러니까 언덕을 오르내릴 때 쓰여지는 근육들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요. 발목부터 허벅지 근육들,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훈련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훈련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크로스컨트리 훈련을 집어넣는 편입니다. 서울에서 추천할 만한 크로스컨트리 훈련 장소는 첫 번째는 남산, 북부 쪽에서는 상암에 있는 하늘공원, 남부 쪽에서는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 코스가 굉장히 훈련하기 좋은 알맞은 코스가 되겠습니다. 페이스 감각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GPS 시계의 의존도를 줄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내가 천천히 편안하게 뛸 수 있는 페이스로 꾸준히 달려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로 달리고 있는지 가끔씩 확인을 해서 내가 편안한 페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경기 페이스, 대회를 목표하거나 어떤 특정한 기록을 목표했을 때 그 목표하는 기록으로 꾸준히 달려보다가 내가 랩 타임을 체크해보면서 경기 페이스 감각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러닝할 때 편안한 페이스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러닝을 하면서 옆 사람과 충분히 떠들 수 있는 정도? 내가 통화를 하면서 너무 헉헉대지 않을 정도의 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인 플랜 훈련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 3인 플랜은 4주를 기준으로 매주 훈련량을 10% 정도씩 올리다가 4주차가 됐을 때 회복을 위해서 첫 주 수준으로 훈련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점진성의 원리를 적용한 1, 2, 3일 루틴으로 꾸준히 마일리지를 조절해 줌으로써 체력을 관리하고 부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플랜은 전 플랜의 2주차 수준에서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진성의 원리를 적용해 꾸준히 마일리지를 올리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훈련량을 늘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LSD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박수를 확인하면서 달리는 건데요. 맥박수가 너무 높지 않은 선에서 페이스를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맥박수는 130에서 150 정도 사이의 구간에서 러닝을 지속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존2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SD 훈련의 핵심은 정해진 거리를 여유롭게 달리는 것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느려도 전혀 상관없고 내가 정해진 거리를 꾸준히 완주를 할 수 있는 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지속주 훈련과 시간주 훈련을 많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데 시간주 훈련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러닝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속주 훈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든 페이스를 설정해서 달리기 때문에 시간주 훈련과 지속주 훈련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속주 훈련은 경기 페이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내가 한계 구간에 가까운 형태로 계속 지속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페이스로 꾸준히 달려주시는 게 지속주 훈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가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역치 구간에서 달리게 되는데요. 이 구간을 젖산 역치 구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젖산이 나오면서 근육이 산성화되고 근육의 힘을 잘 못 쓰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젖산 역치 구간인데요. 몸에서 젖산이 막 나오는 것과 젖산을 분해하거나 젖산을 처리해버리는 일정 구간을 도달했을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젖산 역치 구간의 근처에서 달리는 훈련을 지속주 훈련이라고 하고 젖산이 많이 쌓이고 젖산이 배출되지 못했을 때 젖산의 역치를 넘어가게 돼서 우리가 지치게 되고 우리 페이스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속주 훈련을 운영하는 4가지 방법. 첫 번째는 내 역치 구간 페이스로 꾸준하게 달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간별 오차를 최소화해서 페이스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가속과 감속을 자제하면서 페이스를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훈련 전후로 급수 그리고 에너지 젤 같은 보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